현재 경제 뉴스를 보면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기업이 인공지능 시대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승자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설계하는 그래픽 처리 장치 즉 GPU가 인공지능의 두뇌 역할을 하며 전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이면에는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 속도를 근본적으로 늦출 수 있는 치명적인 딜레마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기억력 즉 메모리 반도체의 물리적 한계입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연산장치가 초당 수조 번의 계산을 해낼 수 있다고 해도 그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때 가져다 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산업은 데이터가 이동하는 통로가 너무 좁아서 비싼 연산장치가 하염없이 데이터를 기다려야만 하는 심각한 병목 현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 산업의 미래는 연산장치의 계산 속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이 막대한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기억하고 전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글로벌 자본시장이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구조적인 이유입니다. 인공지능의 두뇌가 제 성능을 발휘하려면 데이터를 한 번에 대량으로 쏟아부어 줄 수 있는 초고속 데이터 고속도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이 모든 인공지능 시장을 독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그들의 독주가 기억력을 담당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혁신 없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인공지능 칩 이면에 어떤 기술적 한계가 존재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왜 한국 반도체 산업에 새로운 패권의 기회가 열리고 있는지 산업의 구조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겉으로 보이는 승자 너머에 숨겨진 인공지능 혁명의 진짜 패권 구도가 명확해지실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천재라도 비서가 서류를 가져다주는 속도가 거북이처럼 느리다면 과연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현재 인공지능 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딜레마가 바로 이 질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부터 거대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까지 현대의 모든 컴퓨터는 연산을 담당하는 프로세서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라는 두 가지 핵심 장치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를 폰, 노이만 구조라고 부릅니다. 연산 장치가 사람의 두뇌라면 메모리는 지식과 기억을 담아두는 책장인 셈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업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난 20년 동안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아는 프로세서의 성능은 수백 수천 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한 반면 데이터를 주고받는 메모리의 속도 향상은 20에서 30배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거대한 수치의 격차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아무리 연산 장치가 초당 수십억 번의 계산을 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결국 전체 시스템의 성능이 뚝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서울 한복판의 왕복 8차선 고속도로를 시속 300km로 질주하던 고성능 스포츠카가 갑자기 좁고 울퉁불퉁한 1차선 시골 흙길을 만나 옴짝달싹 못하고 갇혀버리는 심각한 교통체증 상황과 같습니다. 일상적인 상황으로 조금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대형 식당 주방에 전국 최고의 요리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요리사는 1분의 요리 10접시를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두뇌와 손놀림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고에서 식재료를 꺼내다 주는 조수가 너무 느려서 1시간에 당근 하나, 양파 하나를 겨우 가져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리사의 화려한 기술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고 식당의 주방은 완전히 마비되고 말 것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내부에서도 지금 정확히 똑같은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왜 전 세계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에 열광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설계한 최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가 아무리 뛰어난 연산 능력을 자랑한다고 해도 결국 데이터를 빠르고 끊임없이 공급해주지 못하면 거대한 인공지능 모델은 제대로 학습조차 할 수 없습니다. 즉, 천재 요리사의 손발을 묶고 있는 이 치명적인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꽉 막힌 1차선 흙길을 다시 넓은 고속도로로 뚫어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쥐고 있는 곳이 바로 고성능 메모리를 만들어내는 한국의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전 세계 내로라 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의 두 반도체 기업 앞에 줄을 서서 제발 물건을 팔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화려한 성공 이면에는 데이터 병목 현상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연산 속도는 빛의 속도로 빨라지는데 데이터를 가져오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전체 시스템이 멈칫거리는 현상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구원투수가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입니다. 현재 글로벌 HBM 시장의 점유율 데이터를 보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압도적인 수치는 단순히 두 기업이 제품을 잘 만든다는 뜻을 넘어 HBM이라는 초고난도 기술의 진입장벽이 그만큼 거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잠시 우리가 매일 겪는 출퇴근길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출퇴근 시간, 서울의 올림픽대로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수십억 원짜리 최신형 스포츠카를 타고 있어도 차선이 좁고 톨게이트가 하나뿐이라면 꽉 막힌 도로 위에서 거북이 걸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스포츠카는 엔비디아의 GPU이고 좁은 도로는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HBM은 이 좁은 8차선 도로를 갑자기 1024차선으로 넓히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단순히 땅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단층짜리 주택들을 허물고 12층, 16층짜리 초고층 아파트를 지은 뒤 그 아파트 전체를 수직으로 관통하는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수만 개 뚫어버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카락 굵기의 수십 분의 1도 안 되는 얇은 유리판 같은 반도체 칩 수십 개를 수직으로 쌓아 올린 뒤 그 사이를 미세한 구멍으로 뚫어 전선을 연결하는 작업이 얼마나 극한의 정밀도를 요구할지 말입니다. 이 구멍을 뚫는 기술을 실리콘 관통 전극 즉 TSV라고 부릅니다. 칩의 미세한 구멍을 수만 개 뚫는 과정에서 칩이 미세하게 깨지거나 열로 인해 변형될 위험이 극도로 높습니다. 과거에는 이 기술이 너무 비싸고 불량률을 잡기 어려워 상용화가 불가능하다는 회의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조차 대중에게 낯설었던 시절 수많은 글로벌 메모리 경쟁자들은 막대한 비용과 불확실성 앞에서 이 기술의 개발을 포기하거나 뒤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두 기업은 당장 거대한 수익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에서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천문학적인 연구 개발비를 쏟아부으며 이 TSV 공정을 묵묵히 고도화해왔습니다. 그 결과 챗GPT의 등장으로 촉발된 인공지능 시대에 폭발적인 데이터 처리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을 들고 한국으로 향하는 이유는 단순한 지정학적 이점이나 가격 경쟁력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극한의 데이터 전송 성능과 까다로운 수율을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는 생산 기지가 지구상에 사실상 이 두 곳뿐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독식하며 샴페인을 터뜨리는 엔비디아 과연 그들은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없이 단 하루라도 버틸 수 있을까요? 데이터를 살펴보면 엔비디아는 현재 글로벌 인공지능 가속기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압도적인 지표가 의미하는 바는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의 인공지능 개발 표준이 이미 엔비디아가 설계한 생태계 안으로 완전히 종속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독점적 지위와 폭발적인 수익 창출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장사가 아주 잘 되는 유명한 평양냉면 맛집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엔비디아의 GPU는 육수의 비법을 아는 천재 주방장입니다. 하지만 하루에 수만 명의 손님이 몰려들면 주방장 혼자서는 절대 주문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이때 천재 주방장 바로 옆에서 0.1초의 오차도 없이 엄청난 양의 면을 삶아 그릇에 담아주는 완벽한 보조 요리사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입니다. 그리고 이 주방장과 보조 요리사가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게 최적의 동선으로 주방을 설계하고 시공해주는 역할이 대만 TSMC의 첨단 패키징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천재적인 주방장이라도 요리할 재료가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빈 냄비만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열광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연산 자체의 속도보다 연산할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고 많이 가져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즉 한국 기업들이 만드는 최상위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엔비디아의 수천만 원짜리 가속기도 제 성능을 내지 못하는 깡통에 불과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공생관계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철저한 권력 지형도와 치열한 마진 싸움이 숨어 있습니다. 현재의 밸류체인은 설계를 독점한 엔비디아가 가장 높은 부가가치와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 아래에서 제조와 패키징을 전담하는 TSMC 역시 대체 불가능한 지위를 누리며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메모리 기업들은 인공지능, 가속기 성능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제품 출시 주기와
TSMC의 패키징 생산 능력에 철저히 연동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플랫폼에 탑승하여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그들이 짜놓은 판 안에서 부품 공급자로서의 한계를 시험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결합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누가 더 대체 불가능한 권력을 쥐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냉혹한 현실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메모리 반도체가 단순한 데이터 창고를 넘어 스스로 생각까지 하기 시작한다면 인공지능 시장의 절대 권력은 누구에게로 이동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인공지능의 두뇌 역할을 하는 그래픽 처리 장치 즉 GPU에만 주목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데이터를 담아두는 공간이라고만 여겼던 메모리 반도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혁신은 바로 지능형 반도체라 불리는 PIM 기술입니다. 기존의 컴퓨터 구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와 연산을 담당하는 프로세서가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비유하자면 거대한 물류 창고에서 물건을 보관만 하고 포장이나 분류 작업은 멀리 떨어진 본사 사무실에서만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가 끊임없이 창고와 사무실을 오가야 하니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력 소모도 극심해집니다. 하지만 PIM 기술은 이 물류 창고 안에 아예 소규모 작업장과 똑똑한 직원들을 배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간단한 연산을 수행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본사 사무실, 즉 GPU로 보내야 할 데이터의 양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데이터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셈입니다. 두 번째 혁신은 서버의 메모리 용량 한계를 무한대로 확장시키는 CXL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이 학습해야 할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하나의 서버 컴퓨터에 꽂을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개수는 물리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치 도서관에 새로운 책이 계속 들어오는데 책장을 더 이상 놓을 공간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CXL은 이 물리적 한계를 허무는 기술입니다. 서로 다른 규격을 가진 장치들을 하나의 공용 도로로 연결하여 마치 거대한 하나의 메모리처럼 작동하게 만듭니다. 도서관 옆에 있는 별도의 창고 건물들을 비밀 통로로 연결해서 방문객이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모든 책을 자유롭게 꺼내볼 수 있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인공지능 서버를 구축하는 비용과 공간의 제약을 크게 덜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연산 속도에서 데이터 처리 효율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저장 매체를 넘어 시스템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세계 메모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거대한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세대 메모리 기술이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압도적인 제조 역량과 데이터 축적입니다. PIM이나 CXL 같은 차세대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미세 공정을 다루며 쌓아온 수율 관리 능력과 노하우가 필수적입니다. 둘째, 글로벌 거대 기술 기업들과의 협력 네트워크입니다. 인공지능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는 기업들은 자신들의 시스템에 최적화된 맞춤형 메모리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대량으로 안정성 있게 공급할 수 있는 파트너는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셋째, 기존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시장에서 선점한 주도권입니다. HBM을 통해 쌓아올린 고객사들과의 신뢰와 기술적 호환성은 차세대 메모리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강력한 진입장벽이자 지렛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회가 현실이 되기 위한 엄격한 전제 조건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메모리를 잘 만드는 것을 넘어 컴퓨터 시스템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융합할 수 있는 설계 역량을 반드시 갖추어야만 합니다. 결국 차세대 인공지능 패권 경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메모리와 프로세서의 경계를 허무는 기술적 표준을 주도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거대 기술 기업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해결책을 가장 효율적인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 개발에 성공하는 기업이 아니라 인공지능 생태계 전체의 데이터 흐름을 가장 매끄럽게 설계하는 기업이 새로운 시대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 AI 혁명의 진정한 승자를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화려한 무대 위 주인공이 아닌 무대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엔비디아라는 화려한 그래픽 처리 장치, 즉 GPU의 이면에 숨겨진 치명적인 약점인 메모리,
병목 현상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추론하기 위해서는 연산 속도만큼이나 데이터를 빠르게 실어 나르는 도로의 넓이가 중요합니다. 이 도로를 획기적으로 넓혀주는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과 차세대 메모리 기술이 바로 앞으로 3년 동안 펼쳐질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핵심 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 세계 이목이 쏠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의 메모리 반도체는 그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조립할 때 들어가는 규격화된 부품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의 메모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객의 요구에 맞춰 섬세하게 설계하고 연산장치와 마치 한 몸처럼 결합해야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단순한 부품 공급사를 넘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절대 대체할 수 없는 핵심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AI라는 무대가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그 무대를 지탱하는 한국 메모리 반도체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투자 전략과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단순히 누가 더 빠른 연산칩을 만드느냐의 겉면의 경쟁을 넘어 누가 그 칩이 100%의 성능을 내도록 뒷받침할 수 있느냐에 주목해야 합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자체적인 AI 칩을 개발하겠다고 뛰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 그들이 만든 칩 옆에는 한국 기업들의 고성능 메모리가 찰떡처럼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화려한 AI 서비스의 등장에만 환호할 것이 아니라 그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드는 메모리 인프라의 확장 주기에 긴 호흡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AI 반도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이 반도체 공급망에 언제든 예상치 못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산업의 특성상 기술 개발의 속도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특정 시점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가격이 하락하는 전통적인 반도체 사이클의 변동성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낙관론보다는 글로벌 거시 경제 흐름과 각 기업의 미세한 기술 수율 격차를 꼼꼼히 추적하는 신중한 태도가 요구됩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AI 시대의 진정한 권력은 연산하는 자가 아니라 그 연산을 가능하게 연결하는 자가 쥐게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앞으로 펼쳐질 AI 반도체 전쟁에서 한국 기업들이 마주한 가장 큰 기회와 위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